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탈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의 진상조사단 활동도 사실상 중단됐는데 징계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신중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해명 없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한 건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 제기된 지난 5일 이후 9일 만입니다. 당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당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당내의 강경한 분위기와 함께 2030 세대의 당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후에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침략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가상화폐 내역을 들여다보던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만큼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인지 윤리감찰단이 좀 더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며 반성 없는 자진 탈당을 수락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무책임한 탈당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으니까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도 제소해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맹비난하며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를 깨고 의료법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전에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정부 여당이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거냐며 비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이 다른 직역들의 일자리를 뺏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이기주의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다만 간호협회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법안이 아닌 정책을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내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요구와 별개로 야당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재안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뒤통수 치는 것이 정부 여당의 DNA냐고 비판했습니다. 간호협회도 회원 조사를 거쳐 단체 행동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설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번 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나흘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다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버스에 치여 숨진 고 조은결 군의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더는 스쿨존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국회 국민청원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무표정한 형의 품에 안긴 해맑은 미소의 은결이. 8살 아이의 영정이 빈소를 나섭니다. 영면의 순간이 다가오자 빈소는 통곡과 오열로 가득했습니다. 은결이 왜 거기 있는 건데? 마지막이 사랑해. 겨우 나흘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뛰놀았던 학교. 비극이 벌어진 현장을 저만치 돌아 선생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300여 명이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은결이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결이 잘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잘 살려고 생각하면서 힘들었어요. 하늘나라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 또래의 부모들에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연배를 키우고 있는 엄마니까 이제 우리 아이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똑같은 그냥 제 아이를 잃은 느낌이 들어서 학교를 뒤로 한 운구행렬은 끝내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내내 표정을 숨겨오던 아빠도 여기서 더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은결 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냐며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사이 거리를 늘리자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는 16,000명을 돌파했고 5만 명이 되면 소관 상임위에 안건이 올라갑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친아버지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작년 말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반성은커녕 딸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어머니는 숨진 딸을 대신해 전 남편과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한 전문학교에 다니던 21살 여성이 학교 기숙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작년 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최수롱 씨. 그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친아버지였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로 어머니와 이혼한 지 10여 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뒤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던 아버지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최 씨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구체적 진술에 녹취돼 있는 성폭행 미수 사건. 심지어 딸을 노린 친족 성폭력이었지만 겨우 강제추행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친딸이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피해자 한 명의 얘기만 듣고 이게 성범죄다가 이렇게 단정할 게 쉽지 않아요. 1년 가까이 고통받던 최 씨가 숨진 뒤에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재판 도중 판사가 가해자를 직권으로 구속했습니다. 법정 구속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어요. 혼자 남은 어머니의 싸움은 힘겨웠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준 변호사마저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해자인 아버지 측 변호인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최 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 예전에도 자살 시도한 거 아니냐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을 갖다가 아무리 죽었어도 그렇지 정신병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이냐고.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는 그래도 높은 형량입니다. 딸을 앞세워 보낸 충격으로 어머니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오는 24일 가해자에 대한 선고 공판일입니다. 더 형량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복장에 가서 애한테 대신 내가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 싶어요.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중국에서 한 2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7명이 숨지고 중상자만 11명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농지 배급 문제로 한 남성이 9명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중국의 강력 범죄들, 베이징 이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중국 산시성 싱연해안 도로, 흰색 차량이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한 후 멈춰서 있습니다. 주변엔 완전히 파손된 오토바이와 차량에 치인 사람 여러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공안에 체포돼 끌려갑니다. 운전자는 27살 남성 광모 씨. 평소 알고 지내던 21살 여성의 집을 찾아가 이 여성의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잇따라 살해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안은 살인 그리고 교통사고로 7명이 숨졌고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경찰관을 포함해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안은 이번 사건이 곽 씨와 피해 여성 간 감정적인 문제로 발생했다고만 밝혔습니다. SNS에는 곽 씨와 피해 여성이 사촌관계로 한때 사귀다가 지금은 각각 다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이후에도 곽 씨가 피해 여성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올라왔습니다. 또 곽 씨가 피해 여성을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선 사흘 전 랴오닝성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지 배분 문제로 촌장과 갈등을 빚던 한 남성이 촌장과 그의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9명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